첫 번째 실행된 주문은 A다입니다. 매수하고 매도 주문을 내고 기다리다 매도가 완료되죠. 두 번째는 라이트코인이고요. 라이트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기다리다가 완료되네요. 안녕하세요. 백테스팅하는 유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단일 종목에 투자하는 코드를 다양한 코인에 투자하는 형태로 확장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작성한 코드에 이어서 작성을 할 건데요. 우선은 코드를 정리하고 시작할 거예요. 실시간으로 매매하는 코인이라는 뜻에서 리얼 코인이라고 파이썬 파일을 만들었고요. 하나의 클래스를 정의했습니다. 클래스를 처음부터 만들 수도 있는데 파이 업비트 모듈이 제공해줬던 업비트 클래스를 확장할 겁니다. 리얼 코인 클래스는 안에 아무런 구현이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업비트 클래스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업비트 안에 정의되어 있는 바이 리밋 오더, 셀 리밋 오더, 겟 오더와 같은 메서드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단순히 사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기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풀퍼는 부모 클래스를 가리키고 부모 클래스 안에 정의된 바이 마켓 오더를 호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작성한다면 입력받은 값을 그대로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바이 마켓 오더로 전달하니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직접 호출한 것과 같은 결과가 출력될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에러 처리 코드를 추가해 줄 겁니다. 주문을 실패했을 때 반복하기 위해 while문을 추가해 주고요.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된다면 브레이크 키워드를 사용해서 가까운 while문을 탈출합니다. 혹은 바로 return해도 되겠죠. return을 만나게 되면 함수 안에 코드 실행을 멈추고 반환하게 되니까 while문을 탈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time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 import도 해주고요. 이어서 다른 메서드들도 에러 처리를 해줍니다. getOrder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티커를 입력받아 미체결 주문을 조회했고요. 두 번째는 UUID를 입력받아 주문의 상세 내역을 반환했습니다. 두 가지를 구분하기 위해 함수의 이름을 변경할 거예요. 주문 결과가 none이 아니어야 되고요. trade라는 키값 안에는 주문이 완료 처리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while문을 탈출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시도해요. 부모 클래스에 getOrder를 호출해야 되죠. 티커를 입력받아 미체결 주문을 조회하는 getOutstandingOrder라는 메서드를 정의했어요.
비슷한 형태로 값을 확인하는데 이때에는 리스트로 값이 반환되어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주문이 체결된 것이니까 브레이크 키워드를 사용해서 while문을 탈출합니다. 에러 메시지를 wait로 변경할게요. 에러라고 출력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wait로 변경했어요. 빠뜨린 셀프 키워드도 추가해줘야 되네요. 티커를 입력받아 잔고를 조회하는 함수예요. 지정값 매도 메서드도 구현해 줄게요. getBalance 메서드는 티커에 대해서 값을 조회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현금 정보를 반환해야 돼요. 아무런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현금을 조회하라는 뜻으로 문자열로 지정을 했고요. 변수의 이름은 볼륨이지만 이 경우에는 보유한 현금 정보가 들어가 있고 제대로 된 값이 리턴될 거예요. 현재가를 조회하는 메서드도 추가해 줄까요? getCurrentPrice 함수는 업비트 클래스 내에 정의되어 있지 않고 파이 업비트 안에 함수 형태로 들어있어요. 부모 클래스의 getCurrentPrice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업비트 모듈 안에 있는 currentPrice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값을 반복해서 조회할 거고요. 반복을 탈출하는 조건은 price가 none이 아니면 됩니다. 작성한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텍스트 파일에서 키값을 읽어오고 업비트 객체를 생성했었어요. 이거 대신 업비트 클래스를 확장한 realCoin이라는 클래스를 생성하면 되고 realCoin 객체 안에는 앞서서 우리가 정의한 에러 처리 코드까지 포함된 메서드들이 들어있어요. 현재가를 조회해 볼게요. 오타를 수정하고 키값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네요. 이제는 현재가가 제대로 조회되죠. 비트코인에 미체결 주문이 있는지를 조회해 봤는데 없어서 비어있는 리스트가 출력됐습니다. getOrder라는 메서드는 realCoin 클래스 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업비트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 없이 그대로 출력됐던 겁니다. 우리는 getOrder 메서드를 확장 적용해서 getOrderDetail이라는 메서드 하나와 getOutstandingOrder라는 메서드로 정의했어요.
새롭게 정의한 메서드 안에는 에러 처리에 대한 코드가 들어 있었죠. 리턴하는 코드가 빠져 있어서 넌이 출력됐어요. 브레이크 대신에 return으로 변경해야 되고요.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면 앞서 getOrder 메서드를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출력됩니다. UUID도 확인해 볼게요. order detail이라는 메서드 안에 UUID 값을 전달해 주면 UUID에 대한 상세 정보가 딕셔너리로 출력돼야 됩니다. return이 빠져 있죠. 결과는 제대로 나오네요. 지정가 매도 주문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었어요. 가격을 연결할 때 틱 사이즈를 고려해서 가격을 변환한 다음 이를 연결해 줘야 됐습니다. 틱 사이즈에 대한 내용은 굳이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함수 바깥쪽으로 빼줬고요. 이 함수의 내부로 들어가 보면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밖에 없어서 웹 서버로 데이터를 요청하지 않아요.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하면 함수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정한 내용으로 실시간 매매 로직을 정리해 볼게요. realcoin이라는 파이썬 파일을 가져와야 되고요. 모듈 안에 있는 realcoin 클래스를 생성합니다. 이어서 현금을 줘야 할 거고요. 얻어온 현금으로 투자를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서 에러 처리에 대한 내용은 객체 내에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업비트의 get current price를 조회하는 것만으로 모든 에러 처리가 끝나게 되고요. 마켓 오더 메서드 또한 객체 내에서 에러 처리를 해주니까 컨티뉴를 할 필요 없이 최종적으로 조회된 매수 주문에 대한 정보가 출력됩니다. 코드가 간단해지죠? 가져온 주문 정보는 출력해 줄게요. 지금까지 구현한 realcoin 클래스는 에러 처리가 추가된 주문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하나의 코인에 대해서 주문할 수 있는 이동평균, 현재가 등의 정보를 갖고 있는 클래스도 추가해 볼게요. 클래스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신다면 얼마든지 변경하셔도 됩니다. 실시간 주문을 처리하는 클래스니까 real order라고 해야지 하셔도 돼요. 실시간 주문을 처리하는 real order 클래스를 다시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1% 치고 빠지기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real 1%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또한 OHLCV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티커가 필요한데 티커 값을 하나 입력받도록 수정하고요. 입력된 티커는 인스턴스 변수에 저장했습니다. 큐를 사용하기 위한 임포트도 해주고요.
get_ohlcv 함수에 대한 에러 처리도 해줘야 되는데요. 어차피 여기서 에러가 나면 전체 코드가 멈출 테니까 저는 귀찮아서 하지 않았어요. real 1% 클래스가 real order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어요. 이게 타당한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이에 대한 내용은 디자인 패턴을 배우시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현재 단계에서는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상속받아서 코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로직에서 이동평균과 관련 있는 부분들을 가져올 거예요. 큐에서 값을 꺼내는 부분은 위쪽으로 올렸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update라는 함수로 정리할 겁니다. 이 함수는 현재가를 입력해요. 조건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가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네요. 기존에 저장된 값이 없다면 입력된 값을 반영하겠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제일 첫 번째는 값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했었습니다. 계산된 평균 값은 인스턴스 변수에 넣어줬고요. 이어서 홀드 플래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변수에 그 값을 초기화해 줍니다. 초기화자는 클래스가 생성될 때 한 번 실행이 되죠. 이 안에서 false로 초기화해 준 겁니다. 목표가와 매도가도 저장해 둘게요. 시가도 필요하네요. 시가를 연결해 주고 현재가도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재가는 이전에 사용했던 최근에 조회했던 가격으로 그 가격을 이동평균에 업데이트하는 용도로 사용했죠. 여기까지 코드를 수정해 볼게요. real order 클래스를 상속받았던 real 1% 클래스를 사용하고요. 확장된 클래스는 티커를 입력받았습니다. 투자할 대상은 전역 변수로 표현할게요. 티커 리스트에 0번째 있는 값을 하나 가져와서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에 잔고를 조회하고 while문에서 코드를 반복 실행합니다. 업비트 객체 안에는 update라는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었고 여기에는 조회된 시가 정보를 입력하며 이전에 사용됐었던 현재가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안에서 아래에 있던 모든 내용을 실행해 주는 거죠. 계속 해볼게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잠시 후에 수정할게요. 다음으로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비교할 겁니다. 이것 또한 클래스 안에서 표현할 거예요. 지금 작성하고 있는 클래스는 하나의 코인에 대해 매수 여부를 판별하고 매수 주문을 실행하고 값을 업데이트하는 내용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지 아닌지를 비교하고 살 수 있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반환할 거예요. 홀드 플래그는 클래스 안에 인스턴스 변수로 정의되어 있었고요. 웨이트 플래그도 인스턴스 변수였으며 여기서 사용하는 현재 가격 정보는 실시간 조회된 가격으로 이 가격과 목표가를 비교해야 됩니다.
입력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지를 비교하는 메서드예요. 목표가는 위에서 인스턴스 변수로 저장해 놨습니다. 이평선도 마찬가지고요. 비교한 최종 결과를 return하니 살 수 있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가 반환되겠죠. 매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체크할 수 있어요. 홀드 플래그가 true이면 매도 완료 처리를 할 수 있죠. 이어서 주문도 처리해 볼게요. 매수 주문을 할 수 있다면 실행되는 코드고요. 변경해야 될 부분은 업비트의 바이 마켓 오더가 아니라 현재는 클래스 내부이며 부모 클래스 안에는 주문을 처리하는 메서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라고 변경해 주시면 이는 부모 클래스에 바이 마켓 오더를 호출하라라는 뜻이 돼요. 슈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얼마 투자할지에 대한 내용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저는 하나의 티커당 10,000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의미로 초기 화자에서 캐시 변수를 만으로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매수 주문이 실행될 거고요. UUID로 확인을 한 다음 몇 개를 매수했는지 확인하고 매수된 수량만큼을 매도하고 끝나게 되겠네요. 매도가 또한 인스턴스 변수로 변경해줘야 되죠. 홀드 플래그는 true로 변경하고요. 매도 주문도 처리해 줄게요. 실시간 로직으로 돌아와서 앞서 클래스에 정의했던 내용들을 연결해 볼게요. 복잡한 조건 대신에 업비트 객체 안에 내가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이때 현재 가격을 넣어줘야 되네요. 실시간으로 조회한 현재 가격을 기반으로 매수 여부를 내부에서 확인하고 살 수 있다면 참을 반환해서 들여쓰기 된 로직이 실행돼요. 이때에도 객체 안에 정의된 make order 메서드를 사용해서 처리합니다. 매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주문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고요. 이동 평균에 대한 부분은 real 1% 클래스 내부에서 처리해줬죠. 이제 이 부분 또한 초기화자로 옮겨줄게요. 처음 실행될 때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화자로 옮겨줬습니다. 홀드 플래그와 웨이트 플래그는 객체 안에서 처리해줬고요.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거는 차차 고쳐나갈게요. 전체적인 흐름이 맞는지만 한번 살펴보죠. while문으로 계속 반복할 거고 전송된 시가 정보가 있다면 꺼내와서 꺼내온 값을 업데이트 해줍니다. 객체 안에서 목표가와 매도가가 계산이 될 거고요. 계산된 값을 기반으로 살 수 있는지 체크를 하고 이동평균을 넘어서고 목표가를 넘어섰다면 true가 돼서 주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어서 매도 여부를 확인하고
미체결된 주문이 없다면 한 건의 거래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는 거죠. 이제 여러 코인으로 확장 적용해 볼게요. 테스트를 위해 2개만 사용할 겁니다. 앞서 정의한 Real 1% 클래스는 하나의 코인에 대한 정보를 저장해요. 여러 개를 만들어줘야 돼요. 딕셔너리로 저장해 줄게요. 현재 클래스에 인스턴스 변수로 추가했고요. 보유 현금은 내부에서 10,000원만 투자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클래스에 초기화자에서 넣어줬죠. 프로듀서도 볼게요. 지금은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만 조회를 하고 있는데요. 업비트의 get current price는 리스트로 값을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메서드를 호출해 보시면 딕셔너리 형태로 가격 정보를 전달해줘요. 확인해 볼까요? 티커별로 현재 가격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반복문을 사용해서 조회할 수도 있지만 업비트 API는 초당 10번밖에 호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 번에 여러 개 코인에 대한 결과값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는 프로듀서가 전달한 값이 딕셔너리예요. 큐에서 꺼내온 이 값이 딕셔너리 형태로 정의되어 있다는 거죠. 인스턴스 변수 U에는 티커별로 가격 정보가 들어 있었죠. 업데이트 메서드에는 전송된 시가 정보를 넣어줘야 되고요. 이는 price open이라는 딕셔너리 안에 티커 이름 안에 들어 있어요. 두 번째 전달해야 되는 price call이라는 변수의 값은 이것 역시 이전에 조회했던 실시간 현재가로 티커에 대해서 리스트로 조회를 한다면 이는 딕셔너리고요. 딕셔너리 안에 티커 키값 안에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매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때도 반복문으로 모든 티커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한 분마다 한 번씩 로그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죠. 이번에는 투자한 모든 종목에 대해서 로그 메시지를 출력할 겁니다. 1분에 한 번씩 출력할 거고요. 현재 시간은 한 번만 조회할게요. 현재가는 딕셔너리이며 키값 안에 가격이 들어있고요. 조회하는 티커도 출력해주고 하나의 코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인스턴스 변수 안에서 목표가를 출력하고요. 이동평균 또한 인스턴스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출력합니다. 전부 다 동일한 형태로 변경해주면 돼요.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똑똑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줘요. 부모 클래스인 real order는 키값 2개만을 입력받죠. 그런데 티커까지 추가하고 있으니까 잘못된 값을 넣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티커는 확장된 real 1% 클래스 안에서 이동평균을 계산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임포트하는 코드도 위쪽으로 올려줬고요. 우선 실행해서 동작하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한 번에 될 리가 없죠? 디버깅을 할게요. 브레이크 포인트를 29라인에 찍었습니다. F5를 눌러서 인터프리터를 한 줄씩 실행할 거예요. 시가는 제대로 얻어왔고요. 여기 빨간색 밑줄이 출력되네요. 이전에는 하나의 코인에 대해서만 표현하다 보니 이 값을 넌으로 하면 됐는데 티커별로 값이 저장될 거라서 이제는 수정을 해줘야 돼요.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해 보죠. 넌 값 또한 티커 안에 넣어줄 거고요. 값은 딕셔너리로 초기화해 줍니다. 이제는 처음 실행될 때는 넌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후부터는 업데이트해서 딕셔너리로 현재 가격 정보가 들어갈 거예요. 이 변수는 이동평균을 계산할 때 처음에는 현재가 없이 넌 값이 들어가서 과거 데이터를 사용했고 다음부터는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을 입력받아서 이동평균을 업데이트하는 용도로 사용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시면 돼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40번 라인의 코드를 실행하다가 더 이상 실행을 멈추고 except 구문으로 들어갔어요. 실행되는 코드를 보니까 티커에 대한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딕셔너리를 그대로 전달하네요. 이제는 에러 없이 코드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1분이 지나면 로그 메시지가 출력될 거예요. 에이다와 라이트코인에 대한 정보가 출력됐죠. 투자 금액을 10,000원으로 설정했고요. 목표가와 매도가를 시가로 입력했습니다. 매수 조건은 항상 true로 할 수도 있지만 웨이트 플래그가 false일 경우에만 매수를 시도하도록 수정했어요. 한번 매수 매도를 하면 다음번 시가가 전송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능이었죠. 또한 에러가 발생할 경우 확인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추가해 볼게요. 시장가 매수 주문이 실패하게 되면 메시지와 함께 입력했던 파라미터 값이 무엇인지를 출력했어요. 나머지도 정보를 추가해 주고요. 매도 주문이 성공하면 메시지를 출력하고요. 첫 번째 실행된 주문은 A다입니다. 매수하고 매도 주문을 내고 기다리다 매도가 완료되죠. 두 번째는 라이트코인이고요. 라이트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기다리다가 완료되네요. 코드를 보면 1분 기다렸다가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1분이 지나니 로그 메시지도 출력되고요.
이렇게 실시간 코드의 에러 처리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양한 코인에 대해 투자를 하다 보니 코드가 복잡해지고요. 코드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은 하나의 티커에 대한 매수 매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어서 반복문으로 다양한 티커에 대해 처리하도록 수정해 봤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만 했기 때문에 여전히 버그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한 줄씩 코드를 실행해 가며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고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 1% 치고 빠지기 전략은 오늘로써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